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그 어떤 다가옴의 신호도 없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 침묵. 그 침묵에 홀로 남아 수많은 밤을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깨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이 기묘한 침묵의 언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의 심리적 진실을 향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학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겪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내면의 전쟁, 욕망이 두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수많은 불가해한 행동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을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 즉 의식과 무의식,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숨겨진 그림자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끝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사이의 맹렬한 전투인 셈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기억과 본능을 저장하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사랑과 관계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의 머릿속을 온종일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는 당신과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아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그 어떤 접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을 원하는 강력한 힘만큼이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이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융이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내재된 여성적 영혼의 이미지이며 그의 감정, 연약함, 직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깊이 공명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의 반쪽처럼 필수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해왔던 신성한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끌림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알아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일부를 일깨웁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원천, 당신을 통해 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이면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외면해온 모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과거의 고통과 실패, 마주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모든 어두운 조각들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영원히 숨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뒤흔드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건드렸을 때 당신은 그에게 좋은 감정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황홀한 동시에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평생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 거야. 바로 그 때문에 그는 후퇴합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안에서 깨워버린 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에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그의 방패이며 거리는 그의 안전지대입니다. 제2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할 때 콤플렉스와 감정의 과부하 융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연상과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 떠나버릴 것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을 깊이 원하게 되면 그 욕망은 심리적 경보장치처럼 그의 콤플렉스를 작동시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곳으로 가지마. 이 경우 욕망은 곧 위험이 됩니다. 당신에게 연락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과 공포, 심지어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혹은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그의 내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겪게 하지 마.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원하는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 즉 에고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에고는 일관된 힘과 침착함, 독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깊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고의 죽음과도 같이 느껴지며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에고의 방어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라는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욕망은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연락했는데 무시당하면 어떡해?
나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 약해 보일 거야. 그래서 침묵은 비록 가슴의 갈망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에고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제3부 사랑이 곧 변화일 때의 공포. 융은 종종 진정한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본질적으로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의 구조에 깊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쩌면 낡은 패턴을 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변화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과거에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과 치유, 진정한 연결을 상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회피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당신에 대한 환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하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혹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깨웠다면 그의 영혼은 당신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존재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4부,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칼융이 제시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이성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성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억압했거나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신 앞에서 통제력을 잃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땐 당신을 이상화하면서도 막상 당신 앞에서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에게 당신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알아봄이 심리적 준비 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을 보고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 사람에게 가라고 속삭이지만 그의 상처는 멀리 떨어져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제5부, 과거의 상처를 당신에게 덧씌울 때
투사의 심리학 칼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덧씌워서 봅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묻어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들은 그가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에게 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상영하는 낡은 영화를 비추는 스크린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버렸던 부모, 그를 배신했던 옛 연인, 그를 판단했던 친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정적 기억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현재의 당신이 아닌 과거의 유령에게 반응합니다. 그는 당신이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위에 오래된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역설은 그것이 거리 속에서 번성하고 친밀함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에 대한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투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복잡함,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당신으로부터가 아닌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제6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개성화의 여정 칼융 철학의 핵심에는 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더 깊은 참자기를 실현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의 여정입니다. 당신을 원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개성화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그 과정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직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페르소나와 내면의 그림자 사이에서 이성적인 자아와 억압된 감정 사이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이 모든 분리된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즉 온전해져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칼융의 가르침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그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가? 완전히 시작되지도 않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해답은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가 연락하든 안 하든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하십시오. 채워지지 않은 욕망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를 향한 갈망은 당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단지 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그의 거리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저버리는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아픔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문입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 해도 당신이 그에게 느꼈던 사랑은 여전히 진짜이고 순수하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되 당신의 삶 전체를 그를 위해 비워두지는 마십시오. 마무리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멈추기 위해 외부적인 마무리, 즉 대화나 사과, 작별 인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치유를 위해 외부적인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왜 당신의 삶에 찾아왔는지, 무엇을 휘저었고 무엇을 드러냈으며 당신이 무엇을 보도록 초대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이 고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무엇을 비춰주었는가? 그의 침묵으로 인해 다시 열린 나의 상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슬픔이 씻겨나가도록, 분노가 타오르도록 그 모든 감정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순환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 속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부재보다 당신의 온전함을 선택하십시오. 칼 융이 말했듯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보답받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조각난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깨운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당신 자신의 더 깊은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선택해서 당신의 진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올 운명이라면 그들은 한때 기다림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그 어떤 다가옴의 신호도 없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 침묵. 그 침묵에 홀로 남아 수많은 밤을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깨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이 기묘한 침묵의 언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의 심리적 진실을 향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학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겪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내면의 전쟁, 욕망이 두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수많은 불가해한 행동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을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 즉 의식과 무의식,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숨겨진 그림자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끝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사이의 맹렬한 전투인 셈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기억과 본능을 저장하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사랑과 관계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의 머릿속을 온종일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는 당신과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아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그 어떤 접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을 원하는 강력한 힘만큼이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이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융이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내재된 여성적 영혼의 이미지이며 그의 감정, 연약함, 직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깊이 공명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의 반쪽처럼 필수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해왔던 신성한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끌림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알아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일부를 일깨웁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원천, 당신을 통해 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이면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외면해온 모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과거의 고통과 실패, 마주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모든 어두운 조각들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영원히 숨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뒤흔드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건드렸을 때 당신은 그에게 좋은 감정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황홀한 동시에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평생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 거야. 바로 그 때문에 그는 후퇴합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안에서 깨워버린 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에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그의 방패이며 거리는 그의 안전지대입니다. 제2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할 때 콤플렉스와 감정의 과부하 융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연상과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 떠나버릴 것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을 깊이 원하게 되면 그 욕망은 심리적 경보장치처럼 그의 콤플렉스를 작동시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곳으로 가지마. 이 경우 욕망은 곧 위험이 됩니다. 당신에게 연락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과 공포, 심지어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혹은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그의 내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겪게 하지 마.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원하는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 즉 에고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에고는 일관된 힘과 침착함, 독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깊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고의 죽음과도 같이 느껴지며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에고의 방어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라는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욕망은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연락했는데 무시당하면 어떡해? 나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 약해 보일 거야. 그래서 침묵은 비록 가슴의 갈망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에고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제3부, 사랑이 곧 변화일 때의 공포융은 종종 진정한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본질적으로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의 구조에 깊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쩌면 낡은 패턴을 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변화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과거에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과 치유, 진정한 연결을 상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회피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당신에 대한 환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하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혹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깨웠다면 그의 영혼은 당신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존재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4부,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칼융이 제시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이성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성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억압했거나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신 앞에서 통제력을 잃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땐 당신을 이상화하면서도 막상 당신 앞에서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에게 당신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알아봄이 심리적 준비 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을 보고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 사람에게 가라고 속삭이지만 그의 상처는 멀리 떨어져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제5부, 과거의 상처를 당신에게 더 씌울 때 투사의 심리학 활용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더 씌워서 봅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묻어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들은 그가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에게 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상영하는 낡은 영화를 비추는 스크린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버렸던 부모, 그를 배신했던 옛 연인, 그를 판단했던 친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정적 기억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현재의 당신이 아닌 과거의 유령에게 반응합니다. 그는 당신이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위에 오래된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역설은 그것이 거리 속에서 번성하고 친밀함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에 대한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투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복잡함,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당신으로부터가 아닌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제6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개성화의 여정 칼융 철학의 핵심에는 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더 깊은 참자기를 실현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의 여정입니다. 당신을 원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개성화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그 과정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직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페르소나와 내면의 그림자 사이에서 이성적인 자아와 억압된 감정 사이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이 모든 분리된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즉 온전해져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칼 융의 가르침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그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가? 완전히 시작되지도 않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해답은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가 연락하든 안 하든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하십시오. 채워지지 않은 욕망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를 향한 갈망은 당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단지 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그의 거리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저버리는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아픔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문입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 해도 당신이 그에게 느꼈던 사랑은 여전히 진짜이고 순수하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되 당신의 삶 전체를 그를 위해 비워두지는 마십시오. 마무리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멈추기 위해 외부적인 마무리, 즉 대화나 사과, 작별 인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치유를 위해 외부적인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왜 당신의 삶에 찾아왔는지, 무엇을 휘저었고 무엇을 드러냈으며 당신이 무엇을 보도록 초대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이 고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무엇을 비춰주었는가? 그의 침묵으로 인해 다시 열린 나의 상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슬픔이 씻겨나가도록, 분노가 타오르도록 그 모든 감정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순환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 속에서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부재보다 당신의 온전함을 선택하십시오. 칼 융이 말했듯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보답받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조각난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깨운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당신 자신의 더 깊은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선택해서 당신의 진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올 운명이라면 그들은 한때 기다림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그 어떤 다가옴의 신호도 없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 침묵. 그 침묵에 홀로 남아 수많은 밤을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깨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이 기묘한 침묵의 언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의 심리적 진실을 향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심리학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겪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내면의 전쟁, 욕망이 두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수많은 불가해한 행동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을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 즉 의식과 무의식,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숨겨진 그림자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끝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사이의 맹렬한 전투인 셈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기억과 본능을 저장하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사랑과 관계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의 머릿속을 온종일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는 당신과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아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그 어떤 접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을 원하는 강력한 힘만큼이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이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융이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내재된 여성적 영혼의 이미지이며 그의 감정, 연약함, 직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깊이 공명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의 반쪽처럼 필수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해왔던 신성한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끌림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알아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일부를 일깨웁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원천, 당신을 통해 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이면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외면해온 모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과거의 고통과 실패, 마주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모든 어두운 조각들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영원히 숨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뒤흔드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건드렸을 때 당신은 그에게 좋은 감정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황홀한 동시에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평생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 거야. 바로 그 때문에 그는 후퇴합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안에서 깨워버린 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에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그의 방패이며 거리는 그의 안전지대입니다. 제2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할 때 콤플렉스와 감정의 과부하 융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연상과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 떠나버릴 것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을 깊이 원하게 되면 그 욕망은 심리적 경보장치처럼 그의 콤플렉스를 작동시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곳으로 가지마. 이 경우 욕망은 곧 위험이 됩니다. 당신에게 연락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과 공포, 심지어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혹은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그의 내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겪게 하지 마.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원하는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 즉 에고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에고는 일관된 힘과 침착함, 독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깊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고의 죽음과도 같이 느껴지며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에고의 방어 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라는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욕망은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연락했는데 무시당하면 어떡해? 나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 약해 보일 거야. 그래서 침묵은 비록 가슴의 갈망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에고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제3부 사랑이 곧 변화일 때의 공포. 융은 종종 진정한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본질적으로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의 구조에 깊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쩌면 낡은 패턴을 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변화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과거에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과 치유, 진정한 연결을 상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회피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당신에 대한 환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하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혹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깨웠다면 그의 영혼은 당신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존재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4부,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칼 융이 제시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이성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성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억압했거나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신 앞에